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주말에 스타쉽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호재는 11월 달에 하나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사이버 트럭의 런칭이 되겠어요. 관련해서 테슬라의 슈퍼 불 케이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하나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나스닥 1%나 넘게 올랐습니다. 14,280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했고 유가는 좀 올랐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화적 통화 환경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지속 반영 중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최근 CPI, P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즉 물가가 완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면서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지속 반영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연휴도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하루 쉬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이번 주 좀 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요 매크로 지표 발표로는 큰 이슈는 없었어요. 하지만 컨퍼런스 모드에서 10월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전월보다 0.8%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매우 짧은 침체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컨퍼런스 모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챗 GPT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이사회와 갈등으로 오픈 AI CEO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바로 합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오픈 AI를 거의 인수한 거나 다름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장중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오픈 AI CEO였던 샘 올트만은 AI 사업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인재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MS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뭔가 대기업의 횡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술과 인력을 빼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주요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 시간 22일 수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8.3% 증가, EPS는 전분기 대비 25%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1% 오르고 러셀 2000은 0.46%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오늘 또 상승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4,000선을 저번 주에 갭으로 뛰어넘은 다음에 전고점에 지금 진입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올해 나스닥의 전고점은 14,446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세면 일단 전고점을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뚫어내고 51선이 빨간색 선도 함께 뚫어냈을 때 상승 트렌드 더 강해질 수 있다. 지난 3월과 같은 이런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4,440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새로운 트렌드가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가 레벨 1, 14,400이 레벨 2라고 하면 14,400을 뚫어내면 레벨 3까지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201선이 파란색 선과 괴리가 좀 더 벌어진 모습이죠.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13,420 정도가 1차 지지, 13,000선이 2차 지지 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맵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도 같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오늘 특징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들 수 있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AI의 아버지 샘 올트만이 지금 합류를 했다는 소식에 좀 더 크게 올랐고요. 자, 엔비디아도 2%대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지만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내일 새벽에 발표가 있습니다. 좋은 실적, 다시 한번 2분기 실적과 같이 강력한 실적과 함께 강력한 가이던스마저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나스닥의 상승대 더욱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요일장은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 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30일에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최근에 미국 CPI, PPI마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낮아지는 완화되는 모습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금일 0.55% 상승한 235.6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11월 30일에 있을 사이버트럭 인도식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FSD 버전 12가 연내 발표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가격 인상과 함께 모델 3 리프레시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250에서 255불 정도로 단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하단 지지 라인으로는 200불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지난 토요일 오후 저녁에요. 스타쉽 두 번째 발사가 있었어요.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스타쉽은 발사 4분 만에 분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핫스테이징 기법을 도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스타쉽 본체가 있고 뒤에 슈퍼 헤비라는 추진체가 있는데요. 핫스테이징 기법이라는 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나사에서 해왔던 방식은요, 추진체가 분리가 된 다음에 본체 엔진을 점화시켜서 발사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핫스테이징 기법은요, 본체 엔진이 점화가 돼서 뒤에 추진체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더 어려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 달리기로 치면 앞에 있는 주자가 가만히 있는 것과 바톤 터치를 할 때 앞에 있는 주자가 같이 뛰어가면서 바톤 터치하는 그런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핫스테이징 기법은 두 번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톤을 터치하는 앞에 있는 주자가 뛰어가면서 바톤을 이어받게 되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높고 빠른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발사 후 8분 만에 스타쉽은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스타쉽이 아무래도 폭발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제대로 발사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상했던 궤도까지 스타쉽이 올라갔다가 일단은 바다로 착륙하는 그러한 것을 시도를 했을 건데요. 아쉽게도 이번 발사는 실패로 끝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번 발사 4월 20일에 발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분리도 하기 전에 이렇게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저번보다는 2배 정도 더 주행 기간이 긴 성공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스타쉽 발사대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저번 4월달 발사 때는 발사대도 수정을 하고 고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스타쉽이 세대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 세대가 파이널 프로덕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향후 3에서 4주 이후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발사를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해요. 만약 이번 발사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의 오늘 상승률이 더 컸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이 받쳐주면서 테슬라가 0.5% 그래도 상승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3, 4주면 연내에 다시 한번 발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만간 다시 한번 세 번째 발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할 만한 사항은 역시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1월 30일에 텍사스 오스틴에 있죠. 한국 시간은 12월 1일 아마 아침 6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분위기에 걸맞추어서 테슬라는 미국 내 쇼룸에, 그러니까 매장이 되겠죠. 사이버 트럭을 지금 곳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산호세, 캘리포니아 산호세죠.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 쇼룸에 전시되어 있는 사이버 트럭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쇼룸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멋지게 잘 전시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쇼룸에 방문을 해서 사이버 트럭을 직접 보고 있어요. 매끈한 디자인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등장은 테슬라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고 브랜드 가치 향상은 다른 모델의 판매량 상승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2년간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큰 아픔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나스닥이 그래도 한 4%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무려 한 38% 정도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2년 전이 2021년 11월이었는데 그때 테슬라 주가가 400불을 넘기기도 했죠. 지금 현재 200불대 뭐 한 중반, 초중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최근 2년에는 좀 큰 아픔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픈 기간의 원인으로는 역시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매크로 상황에서도 기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나스닥이 4% 빠진 거에 반해서 테슬라는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죠.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테슬라 자체적인 원인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17% 인하를 2년 전에 비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자, 이러면서 오토그로스 마진율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때 30%가 넘었던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현재 올해 3분기, 4분기 기준으로 한 16%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자, 차량 가격이 17%나 인하됐으니까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차량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볼륨 성장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 분기 볼륨 성장은 당연히 있어요.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83%까지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가 하락 기간,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의 볼륨 성장률을 보면 그 전 기간보다는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뭐 70%, 60%, 120%까지도 올라갔었죠. 반면에 지금 18%까지 볼륨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차량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볼륨 성장마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EPS가 많이 떨어진 거죠. 테슬라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즉 실적은 P 곱하기 Q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퀀터티, 차량 판매량이 되겠는데, 가격 인하에 더불어서 볼륨 성장마저 감소를 하면서 EPS가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보시는 빨간색 선은 내년 EPS 전망치입니다. 이게 1년 전만 하더라도 7.1불까지나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4불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1년 전 대비 43% 감소나 있으면서 주가가 38% 떨어뜨린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도 내년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트럭에 관련된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 내년부터 있을 수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모델 3 리프레시라든지 기존의 모델 SX, Y의 판매량도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바로 할인 적용에 들어갈 거고요. 사자마자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FSD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저번 주 토요일에 11월 18일에 버전 11을 한 차례 더 업데이트를 해서 기존의 11.4.7에서 11.4.8로 새롭게 다시 한번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 직원과 특정 타겟 그룹에게만 일단은 배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FSD 기술을 좀 더 가다듬었고 레버를 한 번만 당겨도 이제는 오토파일럿과 FSD가 구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FSD 버전 12가 연내에 공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FSD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소프트웨어 마진의 상승과 함께 차량 판매량도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년 매크로 경기를 어떻게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한다라는 건 미국 경제가 다소 침체에 쉬어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에 민감한 테슬라, 그러니까 차량 판매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요인들을 보면 충분히 내년에도 발전을 할 테슬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FSD 12로 돌아오면요. 일론 머스크가 11월 13일에 FSD 버전 11을 2주 내에 출시할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주 내에 뭔가를 출시하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발언의 결과값을 종합을 해보니까 평균 3.7주에서 7.6주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7.6주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11월 13일에 발언이 나왔으니까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스멀스멀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번 주에 중국에서도 FSD가 출시될 수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나오고 있죠. 정말 11월 13일에 발언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11월 30일 사이버트럭 론칭 전에 FSD 12가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연말까지 테슬라의 슈퍼 불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역시나 사이버트럭 론칭을 들 수 있겠는데, 일단 7만 불대에 론칭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쟁사인 F150 라이트닝이라든지 리비안의 트럭,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상품성이 우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7만 불이면은 그러한 경쟁 모델보다도 더 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면 어느 정도 사이버 트럭에 관련된 생산성이 담보가 되면서 상당히 밝은 청사진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날 11월 30일에 가격도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슈퍼 풀 케이스로 등극을 할 수 있겠고, 자, 연내 FSD 버전 12가 론칭이 되고요. 글로벌 론칭, 그러니까 중국에까지 우리가 진출해 보겠다라는 듯이 발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정말 강력하게 뭐 300불대 이상까지도 한 번에 치솟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케이스가 나오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